앉아. 왜 칠판 안 줘놨어? 저요? 칠판 줘놨어야지. 선생님 지금 나가요? 안 나간다고요? 알겠습니다. 당신이 귀를 막으면 안 나가는 거죠. 제가 오늘 옆집 만나고 오는 그런 패션의 느낌이. 그러면 좋겠네요. 근데 불가능해요. 쌤 근데 결혼하실 거잖아요. 청첩장 보낼 테니까 축의금 꼭 해라. 밥 먹으러 갈게요. 밥값보다는 축의금을 더 많이 하길 바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부터 먼저 드리고 까먹기 전에 이번 주 개념 문제 드립니다. 이번 주 개념 문제예요. 보면은 혹시 오늘 끝나고 잠깐만 한 5분만 설명드릴게요. 이번 주 주말 테스트 개념 문제이고요.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분량이 많지는 않고 목요일날 시험 보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태가 토요일날 있었고 다시 목요일날 있기 때문에 원래 오늘 복습하는 날이었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진도를 쭉 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주태를 보고 들어오시는 거죠. 주말 테스트 범위는 6단원입니다. 6단원. 우리 부등식 했던 거. 그리고 오늘은 아예 삼각 함수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숙제 낼 때 주태 범위 그대로 숙제를 낼 거니까 그걸로 공부를 해오시면 아마 주태로 연결이 될 겁니다. 쌤 저보다 쌤한테 가는 거였어요. 네. 쌤 저희 따로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모를 법해. 공백이 조금 있던 상황이라. 오늘 모르는데 하필 50분 넘어서 들어가고. 아. 근데 가르쳐줄 수 있는 때가 없네. 여기 네? 샘플이에요? 네. 샘플 바꿨네요. 아, 네. 축하해요. 짝짝짝 콩그레이션. 유튜브는 언제 요거요? 오. 자랑해야 돼요. 맥북이에요. 아니요, 아수스라고요. 좀 흔하지는 않은데요. 자랑해야 돼요. 짜라란, 짜라란, 짜짜짜 이렇게 태블릿 모드로도 갈 수 있고요. 얼마예요? 액수는 공개하기 좀 그렇고 대학생 1년 용돈 정도 들어가요. 평범한 대학생 1년 용돈 정도 들어갔어요. 1년이요? 네. 나머지는 알아서. 그래서 맥으로 가려다가 내가 작업하는 환경이 다 윈도우 환경이라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맥 감성을 포기하고 내 성능으로 가자 해서 외장 그래픽이 달린 노트북을 좀 샀죠.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이 2대예요. 자,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이제 삼각함수 정의 7단원 들어가거든요. 네, 저도 했어요. 닦아. 이거 조지는 거 같고. 그냥 슬펐어요. 그리고 원은 그거는 아마 아버지나 어머니가 학원 친구 깔려 있으면 소식은 가긴 할 거다. 뭔 말인지 알고. 이게 내 거 아니냐? 아니네. 내 필통 없어졌어. 이렇게 생긴 표정 보면 나 좀 찾아줘.
그래서 우리 이제 삼각함수 배우거든요. 우리 1단원이 아니죠. 1에서 6단원까지 통틀어서 배운 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관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7단원부터 삼각함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삼각함수는 우리 사인 알잖아요. 코사인 아신다고요. 탄젠트 알고 있어요. 사인 30도가 2분의 1,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확장해서 사인 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코사인 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탄젠트 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관하여 우리는 공부를 할 거고요. 오늘은 그 시작점,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작점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함수를 그릴 준비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리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아니었는데? 내가 준비해놓고 한 게 이게 아니야. 목요일에 그리는 거 배웠고요. 네. 저 그래서 목요일에 빠지면 조금 타격이 있다. 어려워요? 쉽지는 않죠. 일단 그래프 처음으로 주기함수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계백문을 오늘 많이 활용할 거니까 계백문 좀 꺼내주시고요. 쓸 게 좀 많을 겁니다. 요게 없는 분은 책 혹은 노트에다 작성을 해도 괜찮아요. 쓴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호도법과 60분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60분법은 간단해요. 뭐네요? 1시간이 몇 분이죠? 네, 그래서 60분법이에요. 우리가 각도를 세는 거. 그리고 1분은 60초잖아요. 그래서 원의 한 바퀴를 360도라고 부르죠. 그거랑 연관이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60분법이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가 360도다 라고 하는 그 각도 계산 방법을 60분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함수 그릴 때 X축, Y축 그려서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런 거 그릴 거라 했잖아요. Y는 뭐 sin X 이런 거 그린다고 했잖아요. 이때 우린 단 한 번도 이 정의역 X에 단위가 있는 거를 본 적 없어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 좀 나열해 볼게요. 1차 함수 Y는 3X 빼기 2, 2차 함수 Y는 X제곱, 3차 함수 안 배웠고, 유리함수 y는 x 빼기 1분의 3 플러스 2, 무리함수 y는 루트 2x 빼기 5 더하기 3, 그런 다음에 지수함수 y는 2의 x, 로그함수 y는 로그 3의 2x 빼기 7. 여기 어디에도 x 값에 단위가 붙어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좌표 평면은 단위를 붙이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사인에 sin x 도라고 붙이면은 이건 단위가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 단위를 없앨 거예요. 각도에 붙어있는 단위를 없앨 거예요. 카톡 소리도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각도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의하게 되거든요. 각도가 근데 우리가 흔하게 알던 각도랑은 좀 다른데요. 어릴 적에, 실제로 어릴 적에 우리 각도기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게 누구 달려 있고 막 이렇게. 이때 한 이쯤 라인으로 여기 45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여기랑 여기 각도랑 나는
여기랑 여기 각도가 똑같은 45도라는 걸 난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뭔가 더 커 보이잖아요. 여기 각도가 더 커 보이잖아요. 근데 각도는 같아요. 사실 이 생각이 딱 내가 각도기 봤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이 수원대나 풀리더라고요. 각도라는 걸 재정의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각도를 그냥 회전한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각도 이러다가 커지는 거 아니야? 커진 거 아니에요. 이건 반지름의 길이가 늘어난 거지 각도가 커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공대 가서 물리 쪽을 다루실 분들 있잖아요. 뭐 4대 역학에 대해서 하실 분들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시겠죠. 우리는 각도를 대표적인 미지수 세타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TH 발음입니다. 세타예요, 세타. 세타는 THET. 세타. 그리고 여기를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하고 여기를 L이라고 할게요. 호의 길이를요. 내가 R의 길이를 고정하고서 호를 늘려볼게요. 호의 길이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각도도 자연스럽게 커지죠. 반지름을 고정해 두고서 호의 길이를 쭉 늘리면 각도는 자연스럽게 더 많이 회전하게 돼요. 아, 그래서 세타랑 L은 똑같은 방향으로 커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게 조금 더 상상하기 어려워요. 이번에는 호의 길이를 고정해야 되는데요. 호의 길이를 고정한다라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호의 길이를 고정한 채로 반지름의 길이를 줄여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반지름의 길이가 줄었으니까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호의 길이로 갈 거면 이만큼이 돌아야 돼요. 지금 여기 호의 길이랑 여기 호의 길이가 각도로 내가 세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줄었더니 회전량이 늘어났죠. 호의 길이가 일정할 때 호의 길이 각도가 늘어났어요. 언제? 반지름의 길이가 줄어들었을 때. 그 말은 세타와 L은 정비례 관계로 정의하고 세타와 R은 반비례 관계로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세타를 R분의 L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서 세타는 각도고요. 이 각도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내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좌표 평면상에서 단위를 없애기 위해 각도를 새롭게 정의한다 했거든요. 이게 왜 단위가 없어져요, 선생님? 이거는 비율이잖아요. 만약에 반지름이 예시예요. 여기 반지름이 3cm였어요. 잠시만요. L이 4분의 3파이 cm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각도는 3cm 분의 4분의 3파이 cm가 되죠. 센티미터 끼리는 약분이 되면서 사라지고, 반지름이 3일 때 호의 길이는 4분의 3파이라는 비율을 유지하게 만드는 각도. 여기가 3만큼 먹었을 때 여기가 4분의 3만큼 먹게 하는 그런 회전량을 각도로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로 정의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단위가 사라집니다. 이거는 비율이잖아요. R분의 L이라는 비율. 그래서
앞으로 도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런 각도를 도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냥 숫자로 부르실 거예요. 예시를 들어보죠. 예시. 그래서 언제나 각도는 이런 부채꼴 모양과 연결되어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에요. 호의 길이가 1.5예요. 1cm, 1.5c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의 세타는 몇이에요? 세타는 R분의 L이기 때문에 1분의 1.5가 돼서 그냥 1.5예요. 여기서 그냥 세타는 1.5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러니까 허전하잖아. 단위가 없거든요. 없는 게 맞아. 근데 단위가 없습니다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그걸 라디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5 단위는 없는 거야. 근데 1.5 라디안이다. 라디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거는 단위가 아니에요. 단위가 없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명령어예요. 1.5 라디안이라고 말하면 단위가 없어요. 그냥 비율이 반지름 대 호의 길이가 1대 1.5일 뿐이에요 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책을 가겠어요. 토를 안 붙이면 깎이죠. 왜냐면 라디안이 되거든요. 진짜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각도를 라디안 표기법으로 옮겨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인에다가 사인 60도는 넣을 수 없어요. 그래프에다가. 왜냐하면 이 각도, 그 단위가 있어서 좌표표면에 표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60도, 뭐 90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라디안 표시로 바꿀 거예요. 이제 가볼게요. 우리 지금 보면 느꼈겠지만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이 호의 길이를 그냥 각도로 부르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R분의 L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로 기준을 잡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반지름의 길이를 1로 놓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중심각을 내가 360도라고 한번 해봐요. 중심각이 360도일 때 규리나 이걸 하나의 중심각이 360도짜리 부채꼴로 봐봐. 그러면은 호의 길이가 뭐가 된다고요? 그렇지. 중심각이 360도일 때 호의 길이가 2파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자. 중심각이 360도일 때 다시 한번 호의 길이가 2파이가 되는데 사실 이 2파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호의 길이를 그냥 각도로 부르면 된다 그랬거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호의 길이를 그냥 각도로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호의 길이이기도 하지만 각도이기도 해요. 따라서 60분법에서는 360도로 부르던 걸 호도법에서는 이런 걸 호도법이라고 불러요. 2파이라고 부르실 거예요. 360도일 때 2파이인 건 그러면 180도일 때는 뭐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또 360도 한 바퀴가 호의 길이 2파이로 들어가는 거죠. 피곤한데 밀어. 우리 피곤하면 어떻게 하겠어? 수업 들을 수가 없어. 피곤하면 수업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요. 360도일 때 호도법으로 2파이인 거예요. 왜요? 반지름의 길이 1로 났으니까. 그러면은 90도일 때 몇 파이일까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비율 관계로. 360도일 때 2파이면 60도일 때 몇 파이인가 생각할 수 있고요. 45도일 때 몇 파이인지 생각할 수 있고요. 30도일 때 몇 파이인지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고등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이 5가지 정도는 외우고 있습니다. 외워질 거고요. 그래서 다시 봐볼게요. 360도가 2파이에 180도는 지원아 눈치껏 먹겠니? 그렇지. 360도가 2파이야. 세아야.
90도는 몇 파이겠니? 2분의 파이겠죠. 잘했어요. 예원아, 360도가 2파이야. 60도는 몇 파이일까? 3분의 파이겠지. 원우야, 360도가 2파이야. 45도는? 4분의 8. 그렇지. 9로 나눴거든. 8로 나눴거든요. 45 곱하기 8이 360도니까. 혹은 여기서 봐도 돼요. 90도가 2분의 파이예요. 45도는 4분의 파이겠죠. 이렇게 봐도 됩니다. 지원아, 60도가 3분의 파이야. 30도는? 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게 단위를 없앤 우리의 각도 표기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 60분법은 한 바퀴를 60조각, 그걸 또 60조각 내면서 360도를 표현한 거였거든요. 왜 호도법이라고 불러요? 라고 하면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한 방법이어서 호도법이 되는 거예요. 왜요? 반지름의 길이를 1로 픽스하면 호의 길이 그 자체가 각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도법,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타는 반지름이라는 방향이 반비례였고 호의 길이라는 정비례였기 때문에 세타는 R분의 L로 되면서 단위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300 호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R이 1이면 세타는 L이 되기 때문에 호의 길이 이퀄 각도라고 표시하게 되고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반지름 1을 잡았죠? 한 바퀴의 호의 길이는 2파이가 되니까 360도가 곧 2파이였고 거기서 비례식을 쭉 세워서 특수각도에 대한 호도법은 쭉 작성할 수 있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계획문에 적을 건데요. 호도법과 60분법이라고 하고 이거를 쓰고 여러분들이 요 예시는 뭐야? 왜 물기가 있어? 요 예시랑 요 예시는 안 써도 돼요.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 너무 잘 자는 거 아니야? 내 목소리가 감미로운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잘 정도는 단잠에 잘 정도는 아니고. 뭐라고 또 중얼거리는 거야? 쌤 목소리 너무 감미로우시다고요. 알고 있죠. 성악하세요. 알고 있죠. 이거 나중에 녹화본 보면 재밌겠다. 응? 나중에 녹화본 보면 재밌겠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발성이 나면 많이 왔네. 근데 이거는 좀 식사요. 다정이에요? 귀여워. 얘랑 결혼할 거예요. 그렇군요. 얘가 이미 그 남편이랑 아내가 이미 수십병을 아, 그렇군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요 호도법에서 결국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표시한 거였죠. 어떨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상황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다른 말로 단위원의 상황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영어로 하면은 유닛 서클의 상황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거기를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요 공식을 조금 적용해 보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게 이제 about 부채꼴 정도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부채꼴에 관한 것들을 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 각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호의 길이랑 반지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꼴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반지름은 언제나 R, 호의 길이는 언제나 L, 각도는 언제나 세타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 세타가 x도였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60분법 x도, 호도법 세타. 그러니까 사실 360도 대 2파이는 세타 대 다시 호도법으로 세타인 게 60분법으로 x인 거니까 360도라는 60분법은 호도법으로는 2파이 한 바퀴니까 그거는 x도라는 60분법에서 세타라는 호도법이다 라고 상황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들어갈게요. 자, 우리 부채꼴의 넓이는요, 원의 넓이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이죠. 원래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거 1학년 2학기 때 배우거든요. 중1 2학기 때. 근데 지금 요 공식이 있잖아요. 나 이 공식을 가지고 x를 제낄 생각이에요. 그러면 얘를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으로 정리를 해보면 x는 잔계산은 여기다 할게요. 2파이 x는 360세타가 돼서 x는 2파이분의 360세타가 되고요. 날리면서 x는 파이분의 180세타라고 비례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x는 파이분의 180세타입니다. 물론 여기 도가 있어야 돼요. x도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1 곱하기 x도니까
R분의 180도가 되면 여기 180도와 여기 360도가 약분되면서 2만 남죠. 도도 약분됐고 2분의 1만 남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이와 여기 있는 파이를 약분시키면서 2분의 1 R 세타 어디 갔어?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만들게 됩니다. 호도법이 있으면 부채꼴의 넓이를 반지름과 각도의 조합으로 쓸 수 있군요. 그런데 우리 아까 세타는 R분의 L이었잖아요. 반지름이랑 반비례 관계, 호의 길이랑 비례 관계. 양변에 R을 곱하면 L은 R 세타가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R 두 개 있으니까 R 하나 끄집어내오고 세타 하나 있는 거에다가 L을 싹 집어넣으면 2분의 1 RL이 되죠. 이거 공식은 1학년 2학기 때 본 적이 있죠. 2분의 1 RL이다. 그거를 여기까지 사실 파생이 돼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공식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아주 기초적인 거에서 시작했어요. 부채꼴 넓이 공식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요 비례식을 x는으로 정리해서 대입하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됐고, 아까 전에 나왔던 요 공식을 정리해서 대입하니까 2분의 1 rl이 됐죠. 요거는 여러분들 예시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보기 2번 나랑 같이 할게요. 86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R, 여기가 세타, 넓이는 S, 여기는 L 이렇게 됐을 때 1번 R이 2고 세타는 2라디안이래요. 2라디안이라는 건 그냥 2배라는 뜻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2였어요. 그래서 세타가 2야. 호의 길이는 4였겠지. 왜냐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호의 길이가 2라는 소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였으면 호의 길이는 4였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오늘 처음 배우니까 너무 당연해, 어려운 게. 이렇게 해서 지금 세타가 2라는 뜻은 왜 세타야? 호의 길이가 1일 때 여기 반지름의 길이 2배라는 뜻이거든요. 호의 길이. 반지름이 1일 때 호의 길이가 2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반지름이 2잖아 지금. 여긴 4였겠지. 그게 담고 있는 게 L은 R세타예요. 그래서 L은 R세타니까 4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S도 구해야 되죠. S는 2분의 1 RL에 집어넣어도 되고요. 2분의 1 R 제곱 세타에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4, 2, 8이니까 여기 그냥 4가 되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4, 2가 되니까 4가 되죠. 그래서 L과 S는 4와 4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2번.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에요. L은 6입니다. L은 R세타잖아요. 다시 반지름의 길이 가지고 호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 몇 배 차이가 나니? 세타는 2입니다. 2배 정도.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2배 차이 납니다. 라는 뜻이에요. 뭐가? L은 R세타가 공식을 알고 있지만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는 세타를 구했으니까 S는 2분의 1 RL에다 집어넣을게요. 6, 3, 18이니까 9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하나만 더 가자. 3번 세타가 이번엔 30도래요. 아까 전에 2파이가 360도, 파이가 180도. 그럼 180도를 3분의 1로 나눈 게 180도를 6분의 1로 나눈 거잖아요. 파이가 180도니까 6분의 파이가 30도래요. 그래서 얘를
30도 6분의 파이야 라고 일단 써주시고, 그런 다음에 S는 3파이래요. 이때 R과 L을 구하라네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3파이 S가 되니까 파이끼리 날아가고 R 제곱은 36이 되면서 R은 6이 되겠고요. 반지름이 6이니까 세타가 6분의 파이고 L은 R 세타가 되면서 L은 그냥 파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공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백문에 이 상황만 작성하면서 부채꼴에 관한 공식을 쓸 건데요. 지금 보면은 결국 새롭게 알게 된 공식이 이건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언제 써요? 중심각 세타를 알 때. 이 녀석은요, 중심각을 모를 때 쓰겠죠. L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작성을 부탁드릴게요. 어려워요. 네, 맞아. 지금 아예 체계를 잡고 있어서 그래요. 신기하다. 하늘이 없어요. 오늘 비 와서 구름 비어서 하늘이 없어요. 하얀색. 구름이 끼면 하늘이 없어요. 아니 하얀색이니까 하얀색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하늘이 안 보여요. 네. 자, 기본 문제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지금 보면은 1번 어떤 부채꼴이 이렇게 있대요. 각도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부채꼴은 너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지름이 움직인 정도거든요. 호의 길이에 비해. 이런 식으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반지름을 small r, 부채꼴의 길이를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지금 둘레 길이가 8이래요.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8이라는 의미는 2r 더하기 l이 8이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반지름 2개, 호의 길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때 그 넓이가 지금 4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거든요. 지금 세타를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어찌됐든 R과 L에 관한 정보만 있으니까 2분의 1 RL이 부채꼴의 넓이 4다 라고 쓸 것 같아요. 먼저. 근데 지금 2R 더하기 L이 8이니까 L은 8 빼기 2R이 돼서 여기에 싹 대입이 되면 2분의 1 R 8 빼기 2R은 2분의 4R 마이너스 R 제곱이 되겠어요. 그게 뭐다? 4다. 2분의 1 R을 놓고 2R 더하기 L이 8이니까 요거 L만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R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왔으니까 정리 좀 해보면 싹 넘어가서 R 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는 0이 돼서 R은 2가 되고요. L은 4가 되겠어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반지름의 길이는 2고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의 한 2배쯤 됐던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호의 길이가 4가 되니까 각도는 2가 된 거죠. 각도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다시 말이 조금 빠르겠다.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의 2배잖아요. L은 R 세타 공식을 여기서 이용하면 4는 2세타니까 세타는 2다 라고 가면서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쓸 때 이렇게 써도 되고 2 라디안 RAD라고 쓰고 괄호를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2 라디안이라고 써도 되고요. 근데 그건 단위가 없음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1번이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둘레 길이가 80이래요. 뭐 이런 부채꼴을 한번 상정해 볼게요. 여기가 세타일 때 반지름의 길이 R, 여기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가 L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둘레가 80이기 때문에 2R 더하기 L은 80이다. 그랬을 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거나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이용하는데 지금 여기서 세타 이용 안 하겠죠. R과 L만 이용하겠죠. 그래서 이건 쓰진 않을게요. 2분의 1 RL일 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L은 80-2R 해서 대입해야죠. 그럼 2분의 1 R 80 빼기 2R 이렇게 돼서 R 40-R이 되는데 지금 이 부채꼴의 맥시멈을 구하래요. 최대값.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0과 40이 x절편이 됩니다. 그랬을 때 최대값은 R이 20일 때가 최대값일 거고 R이 20일 때 20 곱하기 20인 20,400을 지나가게 되니까 최대값은 R이 20일 때 S는 400인데요. 지금 중심각의 크기까지 구해달래요. 그러면 R이 20이면 L은 40이거든요. 여기다 대입했어요. R이 20이면 L은 40이고 L은 R 세타니까 L이 R의 2배네? 그러니까 세타는 2 라디안이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L은 알세타랑 부채꼴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부 접목시켜서 가고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유제 2번 한번 해봐요. 얘는 좀 되니? 얘는 좀 되니? 러프하게 되는구나. 한계를 돌파하는 경험을 하십시오. 그나마 오. 자, 들어가 볼게요. 규리나, 둘레 길이가 40이라 돼 있거든요. 그럼 뭐 더하기 뭐는 40이라 쓰면 돼요? 오케이. 근데 우리 부채꼴 공식 해봤자 2개 배웠거든요. 2분의 1 RL이던가 2분의 1 R제곱 세타 이 2개 배웠거든요. 위에 거 쓸 거 같니? 아래 거 쓸 거 같니? 너무 당연하죠. R과 L만 있는데 같이 세타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L은 40 빼기 2R 해서 대입해주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R 40 빼기 2R 해주시면 R 20 빼기 R 이렇게 돼서 (0과 20일 때) 요 y 값이 지금 넓이로 들어간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최대값은 r이 10일 때겠죠. 그럼 10, 100이 되겠네요. 그럼 그때 r이 10일 때 넓이는 100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를 배웠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나는 산술기하도 좀 써보고 싶거든요. 2R 더하기 L이 40인데요. 우리 산술기하 평균에 관한 공식 다시 한번 복습하자.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이상이고 단 A와 B가 모두 0일 때만 성립하며 A
A는 B일 때 등호 성립합니다. 근데 지금 반지름과 호의 길이는 모두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한 거예요. 그러면 2R 더하기 L은 2배의 루트 2RL 이상으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2분의 1 RL의 최대값이거든요. 그러면 나 RL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요. 40 대입할게요. 2로 나눌게요. 제곱할게요. 2로 나눌게요. RL의 최대값은 200이에요. 언제 성립하죠? 2R과 L이 일치할 때 성립하죠. 그래서 2R은 L일 때 등호 성립합니다. 그런데 지금 2R 더하기 L이 40이거든요. 그러니까 2R은 20이 돼야 될 거고요. R은 10이에요. 이때 넓이는요. S가 2분의 1 RL이기 때문에 그놈의 최대값은 RL이 200일 때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100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게 산술기하로 푼 거고요. 이렇게 푸는 게 2차 함수를 푼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기본 문제 2번 같은 경우도 산술기하로 풀 수 있었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풀이까지 마무리를 좀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자주 나오는 풀이거든요. 산술기하까지도 한번 마무리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들어갈게요. 가영이 눈빛이 완전 툭짠 어린아이의 눈빛인데 밥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네, 그럼요. 늘 그래왔듯. 앞에 지울게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삼각함수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sin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기 sin x 그래프가요.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잘 때, 주무실 때 뇌파 나오는 거 보통 이런 식으로 뇌파가 흘러간다라고 해요. 수면 패턴이. 그래서 실제로 이 y-값을 수면 컨디션이라고 했을 때 내가 똑같은 시간을, 그러니까 더 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막 그런 날 있잖아요. 많이 잤는데도 좀 피곤한 날 있거든요. 이게 요 컨디션에서 깨서 그렇대요. 차라리 그거보다 덜 자거나 아싸리 더 자버리면은 컨디션이 좀 낫다라고 하고, 보통 그 뇌파 분석할 때 요 사인파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때가 언젠지, 보통 이제 요 시간이 나이가 들수록 당겨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잠이 없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한 6시간, 5시간만 주무시는 분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안 그러거든요. 이게 보통 요 주기가 이제 이렇게 쭉 당겨져서 내 수면 컨디션이 최상으로 올라오는 폼이 당겨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수면 시간, 또 몇 시간 주무시는 게 본인한테 맞아요? 밤에 자면은? 아, 12시간을 누가 자니, 진짜! 아, 지금 자도 8시 반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학교에서 4-5시간 자고 집에서 한 8시간쯤 자면 지금 아프더라고요. 학교에서 4시간씩. 학교에서 4시간씩.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그 내신 조졌다고 하지 말고. 아, 내신은 원래 저는 내신 조졌다고 하지 말고. 침착맨 방송에 미니민우가 나와가지고 얘기해주는데 깜깜하더라. 오수하신 분 있잖아요. 근데 좋은데 갑자기 오수해서 가시려고요? 5년, 20대에 5년은 크단다. 진짜로요. 5년은 커요. 1년은 버틸 수 있지. 2년까지도 괜찮지. 5년은 크다. 그거를 2번 반복하고도 1년이 남으니까. 헐. 어마어마시다. 그래서 미니미는 썰 듣는데 나는 정시 파이터다라고 해서 성과를 내기까지 5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시 파이터랬어요. 그러고 5년이 걸렸죠, 정시로. 근데 그러고서 붙은 거는 고대 논술로 붙었죠. 어? 진짜요? 근데 논술 되게 어렵지 않아요? 뭐 준비하면 돼요. 뭐 이건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삼각함수는 쉬우세요. 그렇긴 하네. 그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아휴, 그 사이에 이제 카투사도 다녀오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카투사 그 남학생들 그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나라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가면은 영어 공부도 조금 할 수 있죠. 지금은 평택으로 옮겨갔는데 옛날에 용인에 있었거든요. 숙명여대 앞에. 자, 요 삼각비의 확장. 우리 삼각비는요 3학년 2학기 때 배우거든요. 응. 사인, 코사인, 탄젠트예요. 뭐 사인 30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코사인 45도, 탄젠트 60도 요런 거 등등등등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확장이 될 거예요.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벌써 불편하죠? 30도라고 쓰니까 불편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은 30도가 아니라 사인 2파이가 360도, 파이가 180도, 6분의 1로 나눠서 6분의 파이가 30도, 6분의 파이가 30도, 6분의 파이가 30도가 돼서 사인 6분의 파이라고 읽을 거고 45도는 4분의 파이로 가게 되고요. 여기는 탄젠트 3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보는 게 더 편해지실 거예요. 실제로 이게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근데 저 삼각비를 확장한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인 120도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사인 270도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나아가서 사인 750도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장할 겁니다. 나 단위원을 그릴게요. 단위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0,0인 원이니까 우리 그 원의 방정식을 알죠? 어차피 얘는 필요 없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이에요. 우리 그 중에서 3학년 2학기 때는 딱 1, 4분면에서만 놀았어요. 가볼게요. 이 점을 P라고 하고 세타라는 각도만큼 움직였을 때 이 P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할게요. 수선의 내려서 여기를 Q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이었어요. 이 직각삼각형을 쭉 뜯어서 여기다가 탁 붙여요.
그러면 이렇게 붙겠죠. O, Q, P 90도 세타. 반지름의 길이는 1인 게 이렇게 올라간 거죠. 1. 그리고 여기가 X 좌표고요. 여기가 Y 좌표예요. 왜요? P의 좌표를 X, Y라고 놨기 때문이죠. 상황 세팅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규리나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니? 이 직각삼각형에서 1은 Y인가? 왜 Z도 하지 그래요? 1분의 Y가 되죠. 사인 세타는 Y 좌표네요. 지원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니? 1분의 x 1분의 X. Z라고 안 불러서 고맙아요. 세아야,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니? 그렇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해석해 볼 거예요. 나 지금 3학년 2학기 내용부터 가고 있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은 사인 세타를 빗변분의 높이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인 세타는 Y 좌표예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요가 아니에요. 코사인 세타는 X 좌표예요. 어떨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우리 아까 전에 호도법 할 때도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R과 호의 길이가 일치하게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반지름의 길이를 1로 놓고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Y 좌표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X 좌표입니다. 어떨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거 X 자리에다가 X분의 Y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내가 X 빼기 0분의 Y 빼기 0이라고 한다면 X, Y와 0,0 사이 기울기라고 할 수 있죠. 즉 이거는 점 P와 O의 기울기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고요. 사인 세타는 Y 좌표예요. 코사인 세타는 X 좌표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의 Y 좌표, X 좌표 기울기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응용 공식 좀 하나 해보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었잖아요. 코사인이 X좌표, 사인이 Y좌표니까 대입할 수 있죠. 저 원 위에 있는 점이었으니까. 그래서 대입해보면 코사인부터 대입할게요.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대입하면 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되겠네요. 두 번째, 지금 x가 코사인이었고 y가 사인이었거든요. 그럼 탄젠트 자리에 x, y에다가 얘를 딱 치환해버리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x 자리에 코사인 들어간 겁니다. 사인 세타라고 이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수학 1에서 배우는 삼각비에 대한 응용 공식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공식을 알아둬야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 반지름의 길이를 1로 놓고서 삼각비를 확장한다 했잖아요.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사인 세타를 Y좌표로 봐야 돼요. Y좌표, X좌표. 그러면 예시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새로 그리죠. 예시예요. 다시 한번 단위 1에다가 아직 호도법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기 150도예요. 그때 여기 좌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 좌표를 x, y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여기를 반지름의 1이에요. x, y라고 하지 말고 코사인 150, 사인 150이라고 하시면 돼요. x가 코사인이고 y가 사인이라면 어디에서? 원 위에서. 움직이는 건 각도가 움직이는 거지. 그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이따가 다 할 거예요. 지금 몰라도 돼요. 대칭 관계죠. 뭐랑? 30도랑. 30도와 150도 간 거는 y축 대칭 관계일 거기 때문에 우리 30도에 관한 건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1대 2분의 1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만큼 왼쪽으로 갔겠거니. 그리고 높이는 2분의 1이겠거니. 그래서 코사인 150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사인 150은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탄젠트까지도 다 해볼게요. 다시 보여서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켰어요. 몇 도만큼? 225도 회전시켰어요. 그럼 여기 점이 P잖아요? 그걸 x, y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코사인 225도, 사인 225도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225도라는 각도는 사실 생각해보면 180도에서 45도만큼 더 간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 1이잖아요. 그러면은 1대 1대 루트 2 길이 비율이니까 여기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였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225도는 x좌표니까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사인 225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탄젠트 225도를 구하래요. 탄젠트 225도는 점 P와 점 O 사이 기울기였죠. 얘랑 얘 사이 기울기 1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1이 됩니다. 선생님 못 믿겠는데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죠. 코사인 225분의 C라고 쓸게요. S225라고 쓰면 둘이 똑같기 때문에 1이죠.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확장이 돼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요거 포함이고요. 요거 예시였으니까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새로운 개념이 좀 많죠, 오늘?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x좌표가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 막 소리를 보는데 가보고 오시나요? 잠깐 쉬었다 하죠. 이거 그대로 놔둘 테니까 쉬는 시간은 중요하잖아요. 이따 시간 더 드릴게요. 못 쓰신 분도.